90도니까 이 부분은 S, same 레이어가 나오고 이 부분은 L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L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머리를 위로 당겨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정수리 있는 부분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떨어져요? 위가 더 짧고 아래가 더 길어지죠? 그러면 인크리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내가 앞머리에서 위로 당겨서 커트를 하면 어때요? 윗머리가 떨어지면서 앞머리가 점점점 가벼워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인크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중간 부분은 90도이기 때문에 세임 레이어이기 때문에 위에서 층을 쳐도 많이 층이 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재밌게 제가 또 다시 여기서 각을 너무 자, 요렇게 커트를 잡았을 때도 재밌는 거예요. 요렇게 잡았을 때는 여기가 G고 여기가 S고 여기가 L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S 아니면 L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 위로 머리는 떨어지면서 요 각과 요 각이 하이 그레듀에이션이라는 거예요. 하이 그레듀에이션은 어때요? 위가 길고 아래가 짧은 아주 촘촘하게 길어지는 요 부분이 그라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중간 부분은 S겠죠? 세임 레이어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층이 많이 안 나는데 요 부분은 나의 손가락이 조금만 잘못하면 G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L도 표현할 수도 있고 S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머리가 여기는 각도를 보면은 이 각이 0도가 아니고요. 이 앞머리의 각은 여기 90도로 앞으로 들었을 때 0도예요. 앞으로 들었을 때 0도이기 때문에 요 각을 들었을 때는 요게 각도로 치면 45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커트를 하면 층이 많이 안 나요. 왜냐하면은 이게 0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서 커트를 하면은 처음이다 보니까 장난감이 많다. 들어서 커트를 하면은 이 부분이 층이 많이 안 나요. 그래서 GSL을 요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서 커트를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그라데이션, 레이어, 인크리스 두 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줘야 아까 우리가 배운 4가지 법칙들을 여기에 대응해서 인용하면은 층을 더 많이 살릴 수도 있고 덜 낼 수 있는 기본 원리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그라데이션을 알았으면은 제가 저희 MMS 방향성 커트에서는 들어가지고 역시 매드는 똑똑해. 진짜. 자, MMS에서는 10장인가요? 한번 10장을 펼쳐주세요. 9장이에요. 방향성의 제가 아까 그 스타트를 할 때 제가 9장 여기 9장 좀 힘들어서 없어요. 좀 더 드릴게요.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9장은 9장 이게 아까 제가 떨어지는 선을 잘 보아야 우리가 잘 한다고 했죠. 이 떨어지는 선의 그 원리는 우리는 전체 축을 이용해서 이 떨어지는 선을 방향성을 잡은 거예요. 이 방향성은 지구에서 모든 방향성을 이 전체 축으로 다 가지고 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도를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한국말로 위로 똑바로, 아래로 똑바로, 그리고 앞으로 똑바로, 뒤로 똑바로라고 지금 표현을 하거든요. 이 문서에서는. 근데 요즘에 저희 원장님과 저는 요즘에 앞으로는 포워드라고 표현하고요. 뒷부분은 뒤에는 리버즈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위로 똑바로, 아래 똑바로는 그냥 그대로 가고요.
방향성을 우리가 이렇게 8가지 방향성을 이렇게 전체 구축을 보면은 살롱에서 다 이 8가지 방향성으로 커트를 해요. 우리가 모든 머리를 남자 머리 자를 때 위로 당겨서 커트를 하죠. 그리고 사이드 커트를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커트를 하고요. 뒷머리를 커트를 할 때 뒤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커트를 하고, 무겁게 커트를 하고 싶으면 대각 아래로 내리고요. 가볍게 하고 싶으면 위로 당겨서 커트를 하죠. 이 모든 방향성이 8가지 방향성이 전체 축으로 가지고 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전체 축을 가지고 노는 것은 제가 그 7년 전에 중국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은 요 4가지 그라데이션 레이어 유니폼 인크리스를 알았는데 이걸 두상에 어떻게 떨어지는 선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허둥지둥해서 했던 생활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8가지 방향성을 내가 안 다음에는요, 그 부분이 대략 어떻게 떨어지는 걸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발이 곱슬이 진모 휘어지고 앞으로 휘어지고 뒤로 휘어지고 가마 때문에 이렇게 뱀처럼 휘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 비켜서 이 8가지 방향성으로 내가 앞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층이 나고 그걸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8가지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요, 아직. 요 8가지 방향성을 그림을 못 그렸는데요. 죄송해요. 대략 그림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안 되네요. 자, 8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자르는 커트예요. 매일마다 자르는 커트, 저희가 월랭스를 많이 자르죠. 월랭스. 그리고 위로 똑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나갈게요. 자, 위로 아래로 월랭스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층이 없기 때문에 일자로 둥글려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U라인으로 가도 되고, 거의 층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해요. 그리고 요 위로 모든 머리를 위로 똑바로 커트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온베이스 원리에서 요 직각이 중간 부분이 짧아지기 때문에 중간 부분이 항상 짧아지면서 라운드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층이 난다는 거죠. 층이 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하는 게 이 부분이 2차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2차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거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머리를 앞으로 당겨서 커트를 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당겨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앞이 짧아지고 뒤가 길어져요. 아셨죠? 앞이 짧고 뒤가 길어지기 때문에 라인이 어떻게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앞에 부분이 층이 분포도가 많아지고 뒤로 가면서 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층이 많고 뒤로 가면서 층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은 매끄러운 부분이고 이 앞쪽 거친 부분은 2차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2차 가이드라인과 1차 가이드라인의 우리 무게선의 경계선만 봐도 층이 많다, 층이 적다라는 걸 대요. 층이 많이 없으면 대각 아래로, 층이 많이 있으면은 더 대각 아래보다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모든 머리를 그리고 요 머리 같은 모든 머리를 뒤로 당겨서 커트를 했어요. 빗질을 뒤로 했기 때문에 어때요? 뒤가 짧아지고 앞에가 길어져요. 라인선이 어때요? 이렇게 봤을 때 뒤에 부분이 요 부분이 거칠어지고 앞에 부분은 거칠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이 더 매끄러지고 뒤에 부분은 거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거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뒤에 부분이 거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도의 높이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친 부분의 분포도도 더 높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머리를 대각 아래로 커트를 했어요. 지금 이 부분은 거친 부분이 폭이 높지만 요 대각 아래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거친 폭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아까보다 층이 잦아지잖아요. 층이 잦아지면은 각도가 내리기 때문에 무거움이 더 많아진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자, 모든 머리를 앞으로 당겼어요. 앞으로 대각 아래로 커트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 요런 식으로 앞에 부분이 앞이 짧아지고 뒤가 길어져요. 앞이 짧아지고 뒤가 길어지기 때문에 요 앞쪽 부분이 얕은 층이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도를 내렸기 때문에. 자, 모든 머리를 뒤로 대각 위로 당겼어요. 요 상고 커트, 뒤에서 요 커트를 잘 응용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모든 머리를 뒤로 당겨서 커트를 했을 때는 층이 2차 가이드라인이 엄청 높겠죠. 왜냐하면은 뒤로 당긴 것보다 훨씬 요 각을 더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2차 가이드라인 높이가 더 올라가서 층의 분포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가이드라인이 거친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든 머리를 위로 똑바로 커트를 했어요. 그러면은 위로 똑바로 커트를 했으면은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위로 똑바로 커트를 했으니까 요 앞에 부분보다 훨씬 앞쪽 부분이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쪽 부분이 많이 올라갔으면 커트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커트를 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앞이 굉장히 짧아지고 뒤가 굉장히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V 라인이 나오고요. V 라인이 나오고 이거는 A 라인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뒤가 짧고 앞에가 길어지는 콘케이브 라인이 나오고요. 요거는 완만한 A 라인이 나오고요. 요거는 U 라인이 완만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U 라인에서 조금 가파른 U 라인이 나와요. 라인선이 1차 가이드라인이 아까 제가 뭐랬어요? 밑선이라고 말했죠. 밑선이 U 라인이 나오면은 앞에 중간 부분이 거칠어지는 있는 2차 가이드라인도 덩달아 U 라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뒤로 모든 머리를 커트를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완만하게 나오겠죠. A라인에는 나오는데 좀 더 깊은 A라인이 아니고 완만한 A라인이 나와요. 자, 그리고 요 같은 거는 어떻게 나와요? 일자에서 내가 커트를 해서 모든 머리를 커트를 했으면은 페이스 라인을 건드렸으면은 이게 페이스 라인은 우리가 귓바퀴 난 모양대로 그대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귓바퀴 난 모양의 머리까지 페이스 라인까지 다 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파여져서 1차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자, 요건 간단하죠. 월랭스. 이렇게 총 8가지의 월랭스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거는 앞으로 빗질을 해서 내가 커트를 하면은 앞이 짧아지고 뒤가 길어지는 거고요. 뒤로 빗질을 해서 커트를 하면은 뒤가 짧아지고 앞에가 길어져요. 앞에서 커트를 하면은 앞이 짧아지고 뒤가 길어지는 U라인이 나올 것이고요. 뒤에서 빗질해서 커트를 하면은 뒤가 짧아지고 앞에가 길어지는 A라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A라인이 아니라 깊은 A라인이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뒤에는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앞쪽은 U라인이 나오는데 뒤에는 두 가지 형이 나와요. 일자형이 나올 수도 있고 A 라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A 라인은 요거 요렇게 하면은 A 라인이 나오고요. 이 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 베이스에서 사이드 베이스로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일자가 중간에서 봤을 때 형태가 일자로 나와요. 힘들죠? 자, 일자가 나온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게 완만한 곡선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사이드 베이스로 한 펜을 뒤로 한 펜을 뒤로 당겼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8가지 방향성을 어떻게 떨어지는 선을 내가 알면 알수록 되게 재밌어요. 자, 여기서 내가 바로 디자인으로 가면은 다시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디자인을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정중선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네이프도 나눴어요. 모든 머리를 앞으로 당겨서 커트를 했어요. 앞으로 대각 아래로, 포드 대각 아래로 이렇게 커트를 했어요. 이렇게 커트하니까 네이프는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층이 아주 얕은 층이 나오겠죠. 자, 요 모든 머리를 뒤로 당겨서 이렇게 커트를 했어요. 뒤로 당겨서 커트를 했어요. 앞에는 포 들어가고 뒤에 부분은 떨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메꿔드렸어요. 자, 윗부분은 모든 머리를 위로 당겨서 커트를 했어요. 이제는 감이 오시죠? 어떻게 떨어지는 선 위로 당겨서 커트를 했으니까 아까 위로 당겨서 커트를 한 요 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존마다 요 존 하나 존에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 하나 존에는 요 크레스트 요 존에는 뒤로 당겨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요런 층의 분포도가 나오고요. 요 네이프 아래는 대각 아래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요런 얇은 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가지를 이거 세 가지 방향성을 내가 알면은 요 세 가지 층이 대략 어느 정도 떨어지고 어느 정도 분포도가 나온다는 걸 내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층의 높이를 내가 어느 정도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8가지 방향성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이 어렵죠? 자, 8가지 방향성이 있으면은 마지막이에요. 자, 빗질하는 각도와 들어올리는 각도가 있어요. 빗질하는 각도. 먼저 지루하니까 제가 요 들어올린 각도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커트로 바로 넘어갈게요. 아까 베이스 커트 8가지 방향성을 오늘 제가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저 한성대에서 교육을 할 때는 모든 머리를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커트를 했어요. 그냥 앞으로 커트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막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요 크레스트 요 탑 아래 부분은 다이아곤을 대각으로 떴으면 온 베이스로 이렇게 돌아가서 커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 버티컬 섹션으로 했으면은 대각 앞으로 잘랐으면 앞으로 똑바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자를 거고요. 요 윗단만 모든 머리를 오프 베이스로 앞쪽으로 당겨서 커트를 할 거예요. 전에는 다 아래로 앞으로 모든 머리를 위로 당겨서 커트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죠. 전에는 다. 이번에는 조금 재미를 조금 제 지루해서 제가 좀 컨텐츠를 조금 바꿨어요. 자, 들어올린 각도가 뭐냐면은 들어올린 각도가 버티컬, 다이아고널, 호리존탈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버티컬이 제 라인이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일 하는 부분이 어느 날은 다른 선생님은 버티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보고 버티컬을 따라 했어요. 다음 날엔 저 원장님은 다이아곤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 섹션을 또 다이아곤으로 또 따라 했어요. 다른 선생님은 호리존탈을 했어요. 그걸 또 며칠 하다 보니까 손님이 이번 손님, 오늘 손님은 예쁘다고 갔는데 다음에 왔을 때 잘라주면 멘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음에 왔을 때는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잘하는 선을 하나 가지고 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메인이 버티컬인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전에는 메인이 90% 버티컬이었으면 요즘에는 메인이 60%고 다이아곤을 지금 40에서 50으로 해요. 버티컬이 제일 간단하면서 되게 어려워요. 근데 버티컬보다 더 어려운 게 다이아고널이에요. 왜냐하면 다이아고널은 이 뭉친 부분들을 내가 이 버티컬은 섹션을 이렇게 자르면 위와 아래가 가벼움이 바로 표현이 되는데 다이아고널은 내가 이렇게 잘랐을 때는 중간 부분은 위에 이 손가락 중간 부분 윗부분은 가벼운 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 아래 부분은 어떻게 떨어지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 부분이 뭉치는 게 뭉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 뭉치는 걸 다시 버티컬과 다이아고널로 그 뭉치는 걸 잘 풀어줘야 요 뒷부분이 사각진 걸 뚱뚱한 부분들을 다 완만하게 라운드로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게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60대 40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요 세 개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게 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나의 무기거든요. 그걸 내가 커트를 손님에게 했을 때 다른 선생님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만의 색깔이 바로 표현이 돼요. 버티컬이 장점은 가벼워요. 아줌마들에게는 아주 좋아요. 아줌마들에게는 버티컬을 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아가씨들에게 버티컬을 하면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볍다 보니까 쭉쭉 빠지니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아가씨들은 뚜껑머리에 뚜껑머리에 숱을 많이 치면서 이렇게 긴 스타일을 좋아해요. 근데 층을 많이 쳐서 상고 스타일 친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버티컬 같은 경우는 아줌마에 많이 쓰면 좋아요. 왜냐면은 각도를 내가 내려서 이렇게 45도로 허리 휘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호리존탈로 해서 커트를 진행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호리존탈을 10% 커트를 쓰고 숱이 없는 사람들은 호리존탈을 해야 되죠. 버티컬 하면 숱이 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호리존탈을 가고요. 아가씨들이나 라인선을 대각선이 빼고 조금 이런 밑선을 이렇게 둥글리면서 가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다이아고널을 가고 아래 밑선이 뚱뚱하고 답답하신 분들은 버티컬을 가요. 저는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티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가볍고요. 두 번째는 라인선이 되게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비달 혈순이나 토닝가의 여러 이런 그 베이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티컬을 자주 사용해요. 왜냐하면 버티컬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다이아고널이에요. 다이아고널 장점은 제가 아까 요즘에 계속 좋아하는 원인은 라운드를 만드는 거는 최고예요. 두상의 요 곡선을 만드는 거는 라운드를 만드는 거는 다이아고널이 최고예요. 왜냐면은 두상을 이렇게 봐서 내가 버티컬로 이렇게 잘랐을 때 요 선이 이렇게 일자로 되면은 버티컬은 이렇게 일자로 표현이 돼요. 근데 두상이 요 왼쪽 두상이 이런 부분이 튀어나왔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두상을 이렇게 버티컬을 가다 보면은 나도 생각지 못하는 요 앞쪽 부분이 버티컬로 인해서 요 부분이 짧아질 수 있어요. 짧아진다 보면 옆에서 진행하다 보면 짧아지면은 요 앞머리 쪽이 땡글 올라가서 따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런 버티컬을 많이 사용해요. 버티컬을 가면 요 부분이 어때요? 커버가 되는 거예요. 커버가 되면서 스무스하게 요 부분을 스무스하게 커트를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요 부분을 내가 길이 조절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고널은 라운드가 최고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처음에 배우실 때는 버티컬로 가다가 나중에 다이아고널로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호리존탈 같은 경우에는 커트선이 되게 좋아요. 무거워요. 무거운데 무거운 숱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리존탈을 하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더벅머리가 나와요. 디스커넥션이 되기 때문에 더벅머리가 나와서 숱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용하지 말고요. 숱이 없는 사람들, 단발머리, 그리고
숱이 없는 사람들에게와 단발머리에 이 호리존탈 커트를 해주면 되게 좋아요. 호리존탈의 원리는 내가 모든 머리를 호리존탈을 이렇게 잘랐어요. 자르면 얘가 떨어지는 선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떨어지는 선을 알아야 되잖아요. 얘가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져요. 아랫부분은 가볍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요 윗부분이 무겁게 쌓여요. 무겁게 쌓이는데 요 안에 부분이 짧아지기 때문에 요 부분의 원리는 아까 제가 말한 원베이스다 보니까 요 중간이 어째요? 짧아지죠. 요 짧아지는 머리가 안쪽이 짧아지기 때문에 윗머리가 떨어지면서 가위밥이 생겨요. 그 가위밥을 내가 잘 포인트로 연결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것도 장점이에요. 전에는 이런 게 용납을 안 되고 무조건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개념이 많이 깨졌어요. 손님이 좋아하면 돼요. 그리고 그 길이에 대해서 이 부분을 포인트나 숟가위나 슬라이싱을 해서 가볍게 쳐서 그걸 예쁘게 포장하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호리존탈을 해서 요 두꺼운 머리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요 가위밥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내가 라인을 어디를 잡겠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커트를 해주면 좋아요. 자, 온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오프 베이스. 요거는 제가 바로 풀어드릴게요. 매니저님 여기 오세요. 빗을 하나 가지고 오세요. 빗을 2개 가지고 바로 표현할게요. 네. 자, 온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오프 베이스를 이해하려면 간단해요. 네. 자. 카메라 돌아가고 있죠? 자, 모든 머리를 내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빗질했어요. 그리고 요 패널을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말해요. 요게 온 베이스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패널 그대로 딱 들어오는 게 온 베이스라고 말해요. 즉, 머리를 이렇게 했을 때 피봇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했을 때 요 머리가 온 베이스라는 거예요. 온 베이스가 항상 요 받침이 90도가 요 중간 부분이 어디를 가지 않고 딱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요렇게 돌아가면서 라운드가 나오죠. 왜냐하면 온 베이스가 길이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라운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는 요 부분이 지금 온 베이스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내가 커트를 하고 요 선에 맞춰서 옆쪽으로 살짝 당긴다고 보면 돼요. 살짝 당기면은 이렇게 당기면은 요 부분이 대각선이 좀 나와요. 대각선이 이렇게 나오면은 사이드 베이스. 이해가 되셨죠? 요 머리가 앞쪽으로 당겨서 요 직각에 맞춰서 커트를 했을 때는 사이드 베이스, 앞으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뒤로 했을 때는 뒤로 사이드 베이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이드 베이스 원리는 모든 머리를 요렇게 했을 때 요 두 번째 머리도 여기에 맞춰서 항상 초점을 맞춰서 뒤로 한 패널씩 당겨서 커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 오프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는 요 중간 부분이 항상 요 판넬이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즉 말하자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다이아고널 섹션을 땄으면은 요 직각을 내가 이렇게 들었으면은 요게 온 베이스라는 거예요. 온 베이스죠. 요 각을 내가 위로 당겨서 하면은 위로 사이드 베이스가 되고요. 요걸 아래로 당겼으면 아래로 사이드 베이스라는 거예요. 요걸 내가 점점 들어서 커트를 하는 거는 엘리베이션이라 하는데 저희 MMS에서는 라운드 레이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걸 요 안에 있는 요 기울기가 링 안에서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오프 베이스. 요 오프 베이스 같은 경우는 360도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내가 잡았을 때